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한국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원유 등 에너지 가격의 오름세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다 올해 경제 성장률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스라엘, 이란의 무력 충돌이 확전 양상으로 갈 경우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중반대까지 치솟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미용기기 업체들이 규제 장벽이 높은 중국 시장을 뚫은 데 이어 수출 영토를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수 경쟁 심화에 해외로 눈을 돌려 미용 시장 규모가 큰 국가에 빠르게 진출하고 있는 만큼 계단식 성장을 이뤄낼 것이란 기대감이 나옵니다. 업계에 따르면 비올은 최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비침습 고주파 장비 실펌 X 품목 허가 승인을 획득하고 본격적인 판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에 이어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이 한국에서 이커머스와 관련한 대규모 인력 채용에 나서며 국내 유통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40명이 넘는 서울 주재 인력에 대한 채용을 진행 중인데 정보기술 외 마케팅, 세일즈 부문이 포함돼 지난해 말 상표 출원한 틱톡샵의 국내 운영이 곧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틱톡샵의 경우 뷰티 패션이 주력 판매 상품이어서 기존 중국 이커머스와 다른 만큼 국내 시장에 또 다른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 시로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요즘 우리 시장에서는 호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삼중고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유가와 금리, 환율이라는 삼중고에 더해서 물가라는 리스크까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우리 시장은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에서 2%대 하락세가 관찰이 됐는데요. 어제 하락세와 또 다른 점을 살펴보자면요. 오늘은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저점을 낮추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미국에서도 역시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좀처럼 호재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호재가 있더라도 호재로 반응을 하지 못하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 장중에 1,400원대를 넘어서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전반적인 업종은 하락세로 마감한 상황이었고요. 상승하는 종목 수와 하락하는 종목 수를 비교를 해봤을 때도 하락하는 종목 수가 6배나 더 많이 집계된 하루였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도 출회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었고요. 기관은 10거래일 연속 매도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신들의 매매 신호는 윤사무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화요일 신들의 매매 신호는 윤사무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처음 뵙습니다. 저랑 오늘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소감 어떠실까요? 좀 색다른 느낌이에요. 색다른 기분. 갑자기 준비하지 못했는데 훅 네. 들어오셔가지고. 네, 그럼 색다른 기분으로 시청자분들께도 네.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을 아트의 경제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서울경제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고요. 매수요가 폭발하는 종목들 계속해서 공략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식이 저고 또 제가 주식인 상황을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제 장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제가 이제 또 단기 매매를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하락장을 겪을 때마다 똑같이
같이 다 한 30에서 40 종목씩 다 물려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물려 있는 종목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도 최선의 방어는 최고의 공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멋진 종목들 또 브리핑 해드리고 또 공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물려있는 종목이 없다. 정말 스스로를 굉장히 칭찬하는 발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왜 그런지 제가 들어보니까 히든 종목에서도 굉장한 수익률을 자랑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히든 종목에서 괜찮습니다, 아주. 네, 아주 괜찮으시네요. 네. 네, 아주 일단 최근에 공략 도와드린 종목들부터 간단하게 이제 리뷰를 도와드리게 되면은 일단 엔캠이라는 종목 일단 1등으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이유 바탕에는 이제 4월 4일 날 제가 공략을 도와드리고 나서 한 2거래일 만에 약 17% 정도 가량 수익을 가져다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4월 11일 그 다음 날 방송에서 DI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은 2거래일 만에 또 31% 수익도 가져다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3위는 HLB인데 3월 한 중순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그다음에 또 HLB 제약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후에 31%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이제 윤사오멜 너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 종목도 어떻게 보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좀 궁금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조금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엔캠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만족스러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 구간에서 공략을 도와드렸잖아요. 네, 이 구간에서 제가 이제 매수하셔도 된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음봉이 나오게 되면은 그냥 손절하셔라라고 말씀드렸었고 양봉이 나오면은 다음 날도 종가 베팅 하셔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다음 날 양봉이 이렇게 나오면서 바로 한 이틀 2거래 만에 17% 정도 가량 수익을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제가 이제 공략했던 구간들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엔캠 같은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로 제가 왜 엔캠을 말씀을 드렸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 최근에 코스피 여기 위에가 이제 엔캠이란 일봉 차트고요. 그리고 아래가 이제 코스닥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 두 차트를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코스닥이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은 반대로 엔캠은 올라갈 수가 있다. 왜? 예전에 그랬으니까. 예전에 코스닥이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는데 엔캠 같은 경우에도 올라갔던 이력이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어제 이제 교육방에서도 그랬었고 타 방송사에서도 그랬었고 제가 2개 이상의 음봉 정도가 나오게 되면은 2개 정도의 음봉이 나오게 되면은 반등을 주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2개 정도가 나왔죠, 지금 엔캠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양봉이 나온 상태입니다. 반등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근데 중간에 보시게 되면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엔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이 저점들만 지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신에 이 저점을 지켜줘야 되겠죠. 이 저점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도 어쨌든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는 제가 자세히 뜯어봤어요. 코스닥이랑도 같이 함께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만약에 코스닥이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수를 이끌어줄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고민해봤을 때 물론 반도체도 있겠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 많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란 말이죠. 네,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주들, 반도체주들을 보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끌어줄 것 같고 만약에 코스닥이 반등을 준다라고 하면은 엔캠이 그래도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까. 엔캠이나 아니면은 바이오의 HLB나 HLB 제약 정도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디커플링이 아니라 지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이때 분홍색 사이클처럼 이때처럼 아마 만약에 지수가 반등을 준다라고 하면은 엔캠이 그 시점에서는 치고 나갈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관점으로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엔캠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DI라는 종목이 있죠. 사실 이 종목을 다른 전문가들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제가 사실 또 여기서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다음날 급등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다음날 급등했죠. 이게 짧아 보여도 상당히 좀 크게 급등했어요. 거의 1차 VI 넘어서까지 급등했었고 어제 약세장인데도 불구하고 양봉을 나왔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을 했지만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15,100원 신고가 매매죠.
왜 시장은 떨어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올라가고 있는가? 예, 엔캠도 시장은 떨어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왜 올라가고 있는가?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DI 같은 경우에 또 여러분들께 굉장히 멋진 수익 안겨다 드렸고 이거래일 만에 31.68% 수익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주목했던 가격이 15,000원에서 15,100원이었죠. 예, 월봉입니다. 네, DI의 월봉인데 보시면은 예전에 이 종목이 사실 그 상장 시초가가 15,000 상장 이후에 고가가 15,100원이었고 그다음에 이후에 여기도 15,100원이었어요. 뭐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강남스타일 그 싸이 그 아버님이 운영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 어쨌든 여기 15,100원을 지지를 해준다는 거를 확인해 가지고 저는 이제 더 간다. 예, 여기 보시면 15,100원 일봉에서 잘 지지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눌림목을 받진 마세요. 차라리 이 종목은 이제 치고 나갈 때 잡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눌릴 때는 이제 15,100원이 지지받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음봉이 뭐 이렇게 한두 개 나온다라고 해서 받는 것보다는 15,100원 그다음에 만약 차라리 이렇게 돌아 나갈 때 공략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종목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HLB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지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HLB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지 라인인데 분명히 제가 볼 때는 85,000원 라인이 굉장히 좀 단단한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에 진짜 85,000원에서 반등을 줬어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도 공략을 도와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근거는 뭐였죠? 네, 거래대금이었죠. 거래대금. 3월 8일 1조 2천억을 기록했던 구간 그리고 3월 13일에는 8,500억 원의 거래대금을 기록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어떤 에너지가 응축이 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구간들만 좀 특별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지수가 반등할 때는 충분히 HLB 같은 경우에는 주도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코스닥은 계속해서 이렇게 빠졌는데 얘는 어느 순간부터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다지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HLB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관심권에 두어야 되고 관심 종목에 항상 있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랬을 때 HLB 제약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여기서 제가 HLB를 아마 이때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을 말씀드리고 나서 또 여기에서 HLB 제약을 가져왔는데 이 종목도 32% 수익 안겨다 드렸었고 최근에 저 같은 경우에 이런 내려오는 흐름에 있어서 자, 기술적으로는 뭐 이런 데가 지지 라인이다.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매매한 게 아니에요. 자, 보시면은 HLB가 85,000원 정도면은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서 이제 매수를 좀 잡아갔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반등 시에 단기 스윙으로 한 4거래 이게 60분봉 차트거든요. 4거래 만에 10% 수익 가져갔었고 여기 내려왔을 때 또 매수해가지고 또 여기서 반등할 때 또 5에서 한 6% 정도 가량 수익을 여러분들께 또 교육방에 있는 제 제자분들한테 또 멋진 수익 안겨다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 방송 공략은 여기서 했지만 그리고서 급등을 했지만 또 내려왔을 때도 또 비슷한 자리에서 또 이렇게 눌림목으로 이제 공략을 해가지고 또 멋진 수익 안겨다 드렸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했던 히든 종목들 계속해서 또 말씀드리고 있고 공략 도와드리고 또 있지만 또 피드백까지 드리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외에 제 매매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매매가 한미 반도체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매매가 뭐 많은 시청자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원사이클 매매라고 해가지고 뭐 만약에 종목이 상한가를 갈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제가 상따를 또 도와드리고 있고 그 다음날 시세의 연속성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종가 베팅을 또 도와드리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바로 내가 사자마자 급등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장중 돌파라든지 눌림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멋지게 공략 도와드리고 있는데 보시면은 한미 반도체 일봉이에요. 뭐 오늘 같은 경우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제 여기 C 구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B 구간도 있고 A 구간 이게 뭐냐면은 제가 공략 도와드렸던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시세의 알곡만 챙기는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제가 이런 구간들에서는 잘 매매를 안 해요. 예. 시세가 좀 지지부진한 구간들 이런 구간에서도 잘 매매를 안 하고 여기서도 잘 매매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시세의 알곡만 챙기는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보시면 A 구간에서는 최근에 자 보시면 여기서 눌림목 구간에서 여기 고가 직전 고가를 돌파하고 나서 눌렸을 때 여러분한테 매수 공략 도와드려가지고 장중에 플러스 한 5에서 한 7%가량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다 드렸고요. 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적혀있죠. 13만 8천원에 사라라고 말씀드렸었고 자, 그다음에 B 구간에서는 굉장히 매일매일 급등하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저는 매일매일 급등하는 시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전에 12월 달에는 에코프로머티, 두산 로보틱스, LS 머티리얼즈로 보여드렸었고 그다음에 1, 2월 달에는 제주 반도체로 보여드렸었고 그다음에 작년 한 해에는 에코프로로 이제 한 150번가량 공략 도와드리면서 보여드렸었는데 보시면은 3월 26일부터 4월 4일까지 어떻게 공략을 도와드렸냐면은 거의 다 대부분 종가 베팅, 종가 베팅, 종가 베팅, 종가 베팅, 그리고 종가 베팅. 자, 여러분들 종가 베팅. 자, 여러분들 직장인 아니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 종가 베팅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매매한다 하다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하지만 시장이 좋을 때는 보시면은 자, 계단식으로 상승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상승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상승할 때는 직장인이 되었든 윤사모이랑 매매하면은 야, 이렇게 돈 벌기가 쉬웠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만 조금 참아내고 견뎌내면은 분명히 이런 종목이 또 나올 거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계좌가 벌크업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계좌가 드디어 비상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돌파 매매 한번 제외하고는 거의 다 종가 베팅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런 게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거의 10%씩에서 15% 가까이 됐어요. 한 파동에. 그래서 저는 뭐 호가뛰기를 하는 매매가 아니고 한 파동을 먹는 단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에서 제 제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타점을 또 여기서 종가 베팅 해가지고 다음날 매도하고 종가 베팅하고 다음날 매도하고 종가 베팅해서 다음날 또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종가 베팅해서 또 다음날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진짜로 정말 바이앤셀 마크죠.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거를 진짜 증명해야 되는 제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이제 보시면 이제 C 구간에서는 제가 또 여기 상따를 했습니다. 상따는 아니고 사실 여기서 눌림목을 공략해가지고 그때 제가 대형주 프로그램 매매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었죠. 평소보다 가장 많이 거래대금 순 매수가 프로그램 순 매수가 150억, 135억 이렇게 찍혀 있고요. 평소에는 한 30억에서 40억 찍히다가 이날만 유독 834억이 나오게 되면서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네, 이때 당시에도 한미반도체 2월 8일 상한가 가던 날에도 저 윤사무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또 최근에 이제 굉장히 또 멋지게 매매했던 것 중에서는 엔젤 로보틱스가 있는데요. 3월 26일, 29일까지 매매를 했었고요. 자, 보시면 이런 저점 구간들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매도하고 그다음에 다시 저점 종가 베팅, 다음날 또 최고가에서 매도.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10초가 매도하고 그다음에 모아가지고 다음날 또 매도하고 여기서는 또 돌파 매매를 통해 가지고 또 여러분들께 멋진 수익 안겨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뻥 아니냐? 당연히 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매매를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매수하고 또 매도하고, 자, 매도하고 그다음에 매도하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진짜 매도하죠. 이거 제가 매매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전문가 어떻게 매수를 합니까? 다 제 제자분들이 실제 이런 식으로 매수해가지고 매도하는 모습까지 일지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여러분들한테 거의 60% 수익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55% 수익을 증명해냈고 한미반도체도 보시면 약 15% 엔젤 로보틱스 이런 식으로 정말 증명이 되고 있죠. 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식을 할 거면은 여러분들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네, 이도저도 아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주식 물리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 벌려고 주식하는 건데 다들 보면은 왜 이렇게 종목에 물리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 주식을 한다는 거는 만약에 단기 매매로 여러분들이 성공하려면은 결국에는 월천은 기본으로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만 따라하면은 바로 월천이 되겠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저랑 함께 하다 보면은 꾸준히 하다 보면은 3개월, 4개월 차가 됐을 때는 진짜 월천을 벌더라 이거를 증명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진짜 월천이 되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월평균 75% 수익률 수익금이 제법 커가지고 차를 굉장히 포란페 있잖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포란페 그런 슈퍼카 차 있죠. 네, 그런 차로 바꾼다 이렇게 하는 회원님도 계시고 하지만 또 주식 초보들 같은 경우에 주식 초보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또 원금 회복이 굉장히 간절하잖아요. 그 마음을 제가 압니다. 저도 예전에 주린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은 주린이 분들이 진짜 원금 회복을 또 시켜주는 전문가로 또 널리 알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보다는 항상 높은 수익률을 저는 추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3월 달에도 지금 4월 달 장이랑
뭐 좀 비슷했어요. 예,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가지고 보시면은 코스피는 4%, 코스닥은 3% 상승하는데 이분의 계좌는 30%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12월 달 계좌도 인증해 주셨는데 11월 달 계좌 같은 경우에는 50% 수익률 한 달간 기록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을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이렇게 인증을 해 주고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인증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직장인 분들 아니면 뭐 사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주린이 분들 다 여러분들 또 윤사모회가 함께라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 인생, 주식 계좌가 바뀔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소외받지 않고 시장의 중심에 서가지고 가장 뜨거운 종목들, 가장 멋진 종목들만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모회가 교육방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률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엔캠의 경우에 4월 4일에 짚어주셨는데 17%대 수익률을 자랑을 했고요. 그리고 DI의 경우에는 11일에 짚어주신 이후에 31%대 수익률, 그리고 HLB의 경우에는 3월 초에 짚어주셨는데 30%대 수익률을 자랑하셨습니다. HLB 제약 역시도 32%의 수익이 나타났고요. 한미반도체 역시도 짚어주셨습니다. 정말 시장에서 핫했던 종목을 잘 잡아주셨던 우리 전문가님이셨습니다. 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도 한번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또 뉴스가 나와 있는 거 하나 살펴보니까요.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로 0.1%포인트 상향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과 같이 2.3% 유지를 한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 전망치가 하향될 가능성도 있더라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 반영이 되지 않은 만큼 더 하향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전망치가 우리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시장이 뭐 내일 반등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 시장의 어떤 전망치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어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왜 발생을 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갑자기 질문을 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뜬금없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미국 대선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바이든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하는 쪽이고 그 다음에 트럼프 쪽에서는 지금 금리 인상을 시키고 싶어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떤 지금 성장이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유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진영 쪽에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은 우리나라보다는 그 미 글로벌 증시나 아니면은 어떤 시황을 참고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요즘에 매매할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많이 해봐야 뭐 한두 종목? 이 정도고 사실 제가 많이 할 때는 하루에 막 10종목에서 15종목도 여러분들이랑 함께 매매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거래를 최대한 줄이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내가 만약에 뭐 단기 스윙적으로 이제 좀 종목을 잡아가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오히려 비중을 확대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메리트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결국에 올라갈 종목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 결국에는 단기 매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벌 때는 벌더라도 결국 잃지 않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예. 남들 잃을 때 똑같이 잃어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누가 시장이 안 좋을 때 조금 덜 잃고 계좌를 보호할 줄 아느냐. 그리고 그게 결국 시장이 바뀌었을 때는 폭발적인 계좌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절대 물리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장이 약세여도 충분히 강한 종목은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은 한 10조 원 정도를 회복해주면은 아마 매매할 만한 장이 분명히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뭐 반등을 할 거다 뭐 이런 거는 제가 굳이 언급을 안 드리고 차라리 회복을 해주면은 알아서 종목들은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다가 보면은 분명히 또 좋은 시장은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장이 강한 종목을 그러면 너는 어떻게 이제 선정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반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오늘 지켜봐야 될 섹터나
테마 그리고 관련 종목들, 관련 뉴스들까지 정리를 해가지고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아침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장이 끝나게 되면은 오늘 시장에서 요즘 시장에서 가장 그나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들 그리고 2,500여 개 종목 중에서 가장 강한 20개 종목만 이렇게 뽑아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브리핑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시장 트렌드를 따라가기에는 저의 이제 교육방만큼 좋은 데가 없을 거라고 전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방송 후반에 저희 탑픽 종목 공개해 드릴 테니까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핫했던 테마주가 내일 장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신들의 매매 신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을 뒤흔든 핫한 이슈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각국 정부가 반도체를 미래 전략 산업으로 보고 공급망을 자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또한 미국 정부의 지원 속에 텍사스주에 짓는 반도체 생산 공장 건설의 투자 규모를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는데요. 미국이 칩스법을 통해 약속한 반도체 공장 및 R&D 시설에 대한 보조금은 5년 동안 모두 527억 달러며 독일은 마그데부르크의 인텔 반도체 생산 공장에 100억 유로, 드레스덴에 들어설 예정인 TSMC 공장에는 50억 유로의 보조금을 준비하고 있고요. 일본은 2월 구마모토 현에서 가동을 시작한 TSMC 자회사 JASM 제1공장에 최대 4,760억엔 보조금을 약속했습니다. AI 반도체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핫한 테마는 인공지능 반도체 테마고요. 피롭틱스와 테스가 있습니다. 피롭틱스는 7.6% 상승 마감, 테스는 3.14%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AI 반도체와 관련한 첫 번째 종목 피롭틱스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7.6% 상승 마감한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시그널 가져가면 좋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매수 시그널을 주셨네요. 사실 이 피롭틱스 유리기판으로 유명한 종목이잖아요. 네. 오늘 장에서 사실 시장 자체가 좋지 못한 상승 마감한 만큼 사실 이 종목도 특징주가 아닐까 싶은데 이런 지점에 따라 잡아봐도 괜찮은 걸까요? 네, 일단 오늘 급등한 종목들, 상한가 간 종목들 보면은 그렇게 막 강한 상한가가 아니라 거의 다 약상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급등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종목들이 뭐 급등해가지고 야 이거 강하다라고 말하기에 좀 예매했고 그래도 유의미한 좀 약간 피롭틱스는 여러분들이 뭐 단타 관점보다는 단기 스윙 관점에서 지켜보시면은 상당히 좋을 만한 위치에 있다라는 관점으로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거예요. 네, 반도체용 글라스 기판 제조 장비 양산 라인을 공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 인텔 뭐 그러면서 이제 국내 최초 유리 기판 장비 국산화. 결국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세계 최초라는 거 그리고 국산화, 네, 국내 최초 이런 키워드가 붙은 어떤 유리 기판의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유리 기판 같은 경우에는 기존 미세 공정에 한계가 있는 패키징 기술을 현재 대체하고 있고 첫째는 이제 열에 강하고 둘째 같은 경우에는 표면이 평평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칩에 대해서 굉장히 또 계속해서 늘릴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그냥 기술적인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시점에서는요. 그래서 주가가 오늘 코스닥이 음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관점이고요. 물론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단타를 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구간에서는 굳이 단타를 치는 구간이 아니에요. 저는 단기 스윙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구간들에서는 만약에 21선과 이제 뭐 뽀뽀하는 자리라고 하죠. 네, 이런 데서 이렇게 분할로 여러분들이 좀 이런 데서 잘 모아 가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런 종고점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정리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강하다라고 하면 2차 파동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종목군에 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급한 마음을 가지고 단타 종목들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단타 종목은 저 윤사무의 교육방에 들어와서 같이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은 단기 스윙 관점에서 지켜보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수익 안겨다 주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약세에도 불구하고 AI 반도체에는 여전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만약에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저 윤사무엘이 함께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짧은 시간 내에 어떤 상승적인
상승 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 같이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윤사무엘 교육방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계 최초, 국산화, 국내 최초라는 수식어가 달린 유리기판 관련주 필옵틱스에 대해서는 매수로 의견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AI 관련주는 두 번째 종목인 테스를 살펴보겠습니다. 3.14%로 상승 마감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도 신호등 색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테스에 대해서도 역시나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일단 뭐 저는 물려도 반도체에 물리면은 뭐 AI 쪽이나 반도체에 물리면 그렇게 큰 걱정은 없다라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내 뭐 사실 대장이 바뀌고는 있지만 그래도 현 시점에서는 좀 트렌디한 종목이라고 하면은 이 두 종목을 조금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DI라는 종목을 이제 가져와가지고 단 뭐 이거래 만에 여러분들한테 멋진 수익 안겨다 드렸었고,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 그 제 교육방에서 또 멋지게 공략해가지고 모든 시세의 알곡을 다 수익을 여러분들께 챙겨드렸잖아요. 근데 이 테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HBM TSV 공정장비 196억 수주를 받았다는 이슈가 있고요. 그러면서 HBM 관련주로 현재 우뚝 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 이거 HBM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한미반도체가 대장이고, 그 이후에 또 DI라는 종목이 최근에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었고, 그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가 기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또 이 종목이 HBM뿐만 아니라 이 낸드 플래시에 지금 최근에 굉장히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삼성이 가격을 25% 인상을 했다. 이게 4월 1일 기사인데, 이 낸드 플래시가 인상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마진율이 좋고, 이 낸드 플래시 관련해 가지고는 장비 쪽에서는 테스가 대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테스랑 뭐 테크인도 있겠죠. 자, 그다음에 24년 영업이익 컨센서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미반도체가 지난번에도 이제 DI라는 종목을 공략했을 때 약 90배에서 한 80배 후반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테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24년도 영업이익 컨센서스 기준으로 했을 때는 현재 20배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도 컨센서스 기준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한 10배에서 15배 정도의 거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사실 이게 테스 같은 경우에 차트를 간단하게 보시면은 또 이 종목도 반대예요, 여러분들. 네, 코스닥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종목은 또 상승을 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코스닥이 반등을 준다라고 하면 이게 종목이 떨어질까 싶기도 하고, 오히려 더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굉장히 약세였거든요. 코스닥이 장중에 거의 약 마이너스 3%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2몇 %, 하락 마감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견조했고, 그다음에 테스의 이제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테스가 이제 삼각 수렴이죠. 그래서 이런 상단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열어둘 수가 있는데, 이때가 뭐냐면 이때도 굉장히 데이터 센터발로 해가지고 상당히 급등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20년도에서 21년도 사이에. 근데 그때보다 AI가 더 지금 수요가 많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런 구간들까지도 저는 큰 그림에 있어서는 열어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분석을 하고요. 네, 이제 실적 보시면 보이시죠? 네, 24년도 12월 달 실적 보시면은 매출액이 2,200억, 이제 컨센서스상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원래 한 작년에는 좀 약간 적자로 전환이 되었다가 원래 한 600억에서 5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64억,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다시 한번 511억, 그리고 26년도에는 또 665억,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메리트도 있고, 다른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당연히 저 같은 경우에 뭐 고평가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충분히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시세가 나오는 구간에서는 당연히 제가 공략을 도와드리겠고, 그다음에 테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점에서는 좀 저평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차트상, 그리고 지수가 떨어지는 와중에도 오늘도 상승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종가 베팅한 종목은 테스입니다, 여러분들. 뭐 약간 제가 공개를 안 해가지고요. 그래서 요즘 시장에서 가장 트렌디하고 이렇게 스마트하게 주식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교육방에 입장해 주시면은 테스라는 종목, 또 만약에 뭐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하면 제가 또 공략 도와드릴 테니까요. 저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BM과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낸드 플래시 품절 사태에 따라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실적도 기대가 되고 있는 테스에 대해서도 매수 의견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강세를 보였던 종목 중에서 윤사무엘 전문가가 찾은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윤사무엘 전문가가 지목한 강세주는 오늘 17.32% 상승으로 마감한 신한금융그룹 자회사 제주은행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을 돌파하면서 한동안 밸류업 수혜 금융주로 주목받던 제주은행에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꼽아주신 제주은행 오늘 17%로 상승 마감하면서 사실 섹터 전반을 상승으로 이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주은행에 주목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오늘 시장에서 공략해볼 만했다라 한 종목을 골라봐라라고 하면은 이제 제주은행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이유 바탕에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이제 1,400원을 돌파했다는 이슈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환율 테마인 제주은행이라든지 뭐 푸른저축은행 이런 종목들을 주목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테마주 관점에서.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반도체나 자동차, 방산, 조선, 전력 등의 주목을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환율이 이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사업을 하고 있고 수출이 잘 되는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추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섹터들을 보시고 단타나 아니면 뭐 내일 시장에서는 이런 테마에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런 환율이라든지 아니면은 금리 인상이냐 인하냐 이건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전쟁이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바이든 같은 경우에 최근에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뭐 이스라엘과 이란을 말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뒤에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텍사스 쪽에 이제 WTI를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감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이런 그 나라의 종교 문제도 있겠지만 미국 대선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트럼프나 바이든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미국 정부는 어떤 거를 지금 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라고 하면은 시황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원달러 차트를 잠깐 가져왔는데 사실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자, 이때가 언제냐면 IMF 98년도고요. 이때가 언제냐면 리만 브라더스 때예요. 자, 그리고 이때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된 시기였는데, 자,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월봉을 좀 확대했어요. 자, 보시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자, 근데 아까 삼각 수렴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는 1,200원대에서는 안 넣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으로는요. 왜 그러냐면은 사이클이 저는 1,300원에서 1,400원대에서 좀 약간 그 안에서 박스권을 그릴 것 같지 앞으로 여기는 거의 올 일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뜻은 뭐냐면은 환율이 지금 바로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시황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 결국에 여기서 이제 안정을 찾게 되면은 결국 증시는 또 안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이것만 좀 해소되고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은 환율 안정이 이렇게 되네. 그래서 저는 근데 다만 이런 데 밑으로 갈 일은 없다. 1,200원대는 갈 일이 없다라는 관점을 현재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열심히 일하세요, 여러분들. 일하면은 돈을 많이 법니다. 그리고 놀러 가면은 조금 힘들겠죠. 이제 여행 가기가 좀 힘들어지겠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환율 테마주이기도 하지만 이 기업의 가치보다는 항상 사회 현상을 담는 그릇으로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쟁이 뭐 전면적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트럼프 진영이 굉장히 우세한 쪽으로 갈 거고 지금 전쟁을 막고 있는 거는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게 미국 정부잖아요. 그 뜻은 바이든 대통령이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가를 부양하고 싶어 하지, 그래서 금리를 인하시키고 싶어 하지, 올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시황을 참고하면서 매매하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만약에 미국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라고 하면은 환율은 조만간 또 안정이 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주은행 또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또 교육방에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주은행을 정작 얘기를 못했는데 아무튼 네, 제주은행 또 제가 또 타점 나오면 공략 도와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개별주로는 제주은행을 짚어주셨는데 사실 시장 전반의 상황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환율이 오늘 장중 1,400원을 터치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마감 기준으로는 10원 50전 상승하면서 1,394원 50선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환율이 안정을 찾는다면 시장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점까지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투자 꿀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강의를 준비해 오셨나요? 일단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제주은행을 잠깐만 네. 말씀을 드릴 건데 제주은행 일봉 차트인데 사실 일봉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가 돌파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오히려 어떤 생각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제주은행이 이런 박스권을 만약에 상승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종가 베팅 구간이 또 될 것 같고 만약에 장중에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흐름이 나온다 15,200원 정도 부근을 이렇게 확실하게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또 제가 공략을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알려드릴 이제 저는 조만간 또 시장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메인 강의는 시장이 좋아졌을 때는 항상 이제 수급주들이 올라가게 되고 대형주들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되죠. 그런 이유 바탕에서 그런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제 38광땡 수급주 매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재료 매매를 하시든 아니면 수급주 매매를 하시든 결국에는 재료 베이스를 할 수밖에 없죠. 재료가 좋은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여러분들이 수익 볼 확률이 높죠. 그래서 신선함, 의외성, 시세 연속성을 보여주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는데 다만 이 재료라는 게 A등급이 있고 B등급이 있고 C등급, D등급, E등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A라는 등급에 이제 어떤 재료가 있다. 이거 뭐 어떤 인수 재료가 나왔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A등급이에요. 근데 만약에 시장에서 E로 반응한다라고 하면은 E가 맞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걸 뭘로 확인하느냐? 수급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수급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만약에 내가 볼 때는 이 재료가 2등급이야. 근데 시장에서 B등급이나 A등급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 종목 공략해야 되겠죠. 그거를 우리는 수급을 확인해서 공략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잘 안 물리는 이유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제가 원하는 시그널이 나왔을 때만 공략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38선 위에 형성 시 매수 전략을 취하고 있고 38선이라는 거는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은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여러분들 요즘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자, 뭐냐면은 이렇게 급등했어요. 이렇게 떨어지죠. 이거는 나쁘죠. 네, 여러분들. 근데 시장이 좋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갔다가 조금 주정받고 이렇게 가요. 이런 식으로 가요. 이런 장에서는 굉장히 잘 먹힙니다.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차피 여러분들 이거 수익 내기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추세 지표가 또 YSL 밴드가 우상향하는지 그리고 3분봉에서는 최소 40억 이상 거래 대금이 몇 번 이상 터져야 되는데요. 제가 USB나 아니면 이메일로 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얼굴이 나와가지고 교육 강의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여해서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타점은 2개 이상의 음봉 형성 이후에 상승 장악형 캔들이 떴을 때만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SK 이터닉스의 3분봉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4월 4일에서 4월 5일 보시면은 38선 위에 있을 때, 밑에 있을 때는 공략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이 쭉 쏴졌는데 요즘에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근데 어쨌든 SK 이터닉스 여기서는 볼 필요가 없어요. 38선, 이 빨간 선 밑에 있을 때는 볼 필요가 없다가 어쨌든 주가가 38선 위로 올라타고 나서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지를 어떻게 받는데 상승 장악형 캔들, 그리고 거래 대금은 너무 좋습니다. 네, 평균적으로 뭐 150억에서 200억씩 터져주네요. 아까 3분봉에서 40억만 나와도 좋다 그랬는데 150억에서 200억 터지면 좋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공략했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삼각수렴 여기서 시그널도 나왔겠다, 매수 시그널도 나왔겠다. 이렇게 돌파할 때 따라 붙어가지고 단 2분 만에, 3분 만에, 단 2, 3분 만에 플러스 10% 수익 여러분들께 안겨다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리고 나서 다음날 됐는데요. 38선 아래에 있을 때는 볼 필요가 없다고요. 올라타고 나서 상승 장악형 여기서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장중에 또 한 몇 분 만에 단 한 5분 만에 또 여러분들한테 5%에서 한 7%가량 수익을 또 안겨다 드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나만 보고 갈 텐데 자, 이것도 이제 엔젤 로보틱스도 맞는데 자, 가장 좋은 거의 케이스는 파로사이바이오 3월 20일 차트를 보시면은 38선 밑에 있을 때는 굳이 볼 필요 없다. 이 YSL 밴드가 우상향하고 38선 위로 올라탔을 때 그럼 여기서는 볼 필요가 없고 올라타고 나서 급등 한 차례 하고 나서 이 38선 근처에서 상승 장악형 캔들 나왔을 때 여기서 종가로 공략하시면 어떻게 된다? 네, 장중에 플러스 9% 수익을 여러분들께 가져다 준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호를 보내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 내려왔는데 또 383 근처에서 상승 장악형 종가 베팅 그러면은 다음날 플러스 13% 수익을 또 여러분들께 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장이 자 이런 조건이 요즘에 안 나오는데 그러면 매매 안 하시면 되죠, 여러분들. 굳이 수익을 안 주는 장인데 매매할 필요가 있나요? 네, 근데 장이 좋아지면은 이런 종목들이 엄청 많아져요. 그래서 꼭 배워가셔가지고 장이 확실하게 좋아졌을 때 턴어라운드 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이 매매 기법을 활용해서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계좌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매일 강한 주도주는 항상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시세의 중심에는 저 윤사무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장중 공략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방 입장해 주시면은 제가 또 그런 멋진 종목이 나왔을 때 멋지게 한번 공략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신들의 매매 신호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내일장에서 살펴봐야 할 히든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우리 전문가님 어떤 히든 종목 오늘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일단 뭐 제가 좀 바람을 필 수도 있죠. 네, 뭐 유가 관련주를 공략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은행 관련주들도 공략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제 중심에는 항상 이제 반도체나 AI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핫 키워드부터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제품의 AI 기능을 5월 달에 이제 탑재한다라고 뉴스가 나왔었죠. 윈도우나 뭐 클라우드 AI를 또 공개한다라는 이슈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거기다가 이제 오픈 AI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또 보유, 지분이 가지고 있죠.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 AI를 활성화시킨 AI를 어떤 큰 테마를 만든 장본인이 이제 오픈 AI인데 더 강력한 생성형 AI를 내놓는다. 네, GPT-5가 이르면 올여름 출시가 된다라는 이슈가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최근에 이제 반도체 주식들 하드웨어 쪽이 상당히 또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관심을 받고 있지만 어쨌든 소프트웨어 쪽도 계속해서 어쩔 수 없어요. 하드웨어가 가면은 소프트웨어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소프트웨어주들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 WWDC 6월 10일 날 개최가 되는데요. 거기서 또 새로운 AI 전략을 또 공개한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5월 달에도 일정이 하나 있고 6월 달에도 하나 일정이 있고 거기다가 미정이지만 어쨌든 올 여름, 이르면 올 여름에 출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여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네, 일정 매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 가져온 종목은 이제 SP 소프트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저는 내일 급등할 것 같은데 네, 뭐 눌리면은 조금 더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조만간 또 이 종목이 변동성을 좀 보여주면서 여러분들께 또 멋진 수익 감겨다 드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끼가 상당히 좋습니다. 보시면은 자 이때 상장 이후에도 둘째 날에 또 상한가를 갔던 이력이 있었고요. 이때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첫째 날에도. 그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눌렸었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빠지는 종목들이 대다수예요. 신규주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에서 상한가, 네, 2연상을 갔었죠.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죽어버렸는데 어쨌든 이렇게 죽지 않고 또 여기서는 또 바닥을 다져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만들면서. 이 뜻은 뭘까? 일단 신규주인데 AI라는 큰 트렌드에 있는 신규주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다른 산업에 관련된 신규주들과 차별점을 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봤을 때 물론 여기가 지금 매물대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여기서 좀 지지를 잘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상한가 갔던 봉이죠. 그리고 이틀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 안에서도 충분히 좋은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께 내일이 되었든 내일 모레가 되었든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SP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4월달 그리고 6월달 이런 4월에서 6월 사이에 추가 일정과 모멘텀이 많은 어떤 소프트웨어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쏴가지고 여러분들께 멋진 수익 안겨다 드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저는 주식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서울경제 대표 전문가 윤사무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히든 종목 SP 소프트를 짚어주셨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이 있는 종목이고요. 5월과 6월 그리고 여름까지 일정 모멘텀도 있으니까 이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과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선진국들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테마에서 탑픽은 피롭틱스와 테스 짚어주셨고요. 히든 종목은 SP 소프트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유통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박수연 앵커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